안녕하세요. 저희는 핀란드 알토 대학교에서 디지털 시스템스 앤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임계하, 정한잼마입니다. 저희는 프로그래밍부터 전기 회로나 신호 처리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과입니다. 머신러닝도 공부하고 네. 인공지능도 공부하고 또 석사까지도 공부가 가능하니까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넓은 분야에 걸쳐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석사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넓은 것 같아요. 사실 전액장학금을 받게 돼서 온 거고요.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알토 대학교 이미지가 되게 혁신적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할 만큼 스타트업도 유명해서 일단 거기서 플러스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 순위가 유럽 내에서는 상당히 높아요. 10위권 이내고, 또 이제 전 세계로 치자면 한 50위권 이내여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 50위권 이내입니다. 네, 전액장학금을 받게 됐는데 제가 SAT 시험을 쳐서 알토 대학교에 오게 됐는데 커트라인이 1200점, 1300점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것보다 한 150점 높은 1450점을 받게 돼서 전액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연 친화적인 나라를 가고 싶었고, 그래서 핀란드를 선택을 해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호아스에 있는 집이었는데 거기서 5명의 학생들과 일주일을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는 40대 정도 되는 이탈리아 분도 계셨고 20살이 갓 넘은 학생부터 30살 이렇게 연령대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살아온 인생도 너무 달랐어요. 저는 항상 이제 한국에서는 다 정해진 길이 있잖아요. 그때그때. 근데 여기 와서 그 틀이 좀 깨졌던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들의 인생 얘기도 들으면서. 그래서 그냥 여행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지도 들으면서 그냥 단순 힐링 여행이 아니라 나도 여기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탐방 컨셉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헬싱키 대학, 알토 대학, 오울루 대학교도 다녀보고 사보니아, 그리고 미켈리, 여기 있는 대학교들은 다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 전날 밤에 대본을 써서 막 연습해서 제가 궁금한 것도 입학처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왜냐면 핀란드 대학에 대한 정보가 찾아봐도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핀란드 대학 진학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엄마께 전화를 드렸는데 굉장히 응원을 해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1년을 공부했습니다. 일단 SAT를 1년 동안 공부했고요. 군대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군대 전역하고 이제 시험을 2, 3회에 걸쳐서 본 후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유학원 없이, 도움 없이 혼자 준비해서 비용으로 치자면은 SAT 시험 비용이 전부인 것 같아요. SAT를 서울 내에서 보고 싶었는데 자리가 꽉 차가지고 저는 가평까지 가게 돼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핀란드는 제가 알기로는 유학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혼자 유학 준비를 했고요. 학교 사이트를 대부분 참고하고 그때 모르는 게 있으면 학교 이메일로 질문을 드려 그때마다 빨리 친절하게 답장을 주셔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은행 업무를 다 마쳐야 되고요. 레지던스 퍼밋도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서
알토대학교 입학 통지를 받자마자 바로 준비하셔야 시간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이제 학생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싱키 이내에 있는 호아스를 통해서 지원하게 됐고요. 또 알토대학교에는 AYY라고 해서 또 따로 하우싱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곳에 지원을 했는데 연락이 한 달 동안 오지 않아서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따로 또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원할 때 상당히 좋은 조건에 좋은 집을 이제 주겠다고 연락이 먼저 와서 되게 다행이다 싶었는데, 막상 이제 집 열쇠를 보내줄 테니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게 전형적인 사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진행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은 되게 친절하세요. 저희 전공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 필요한 거 있거나 아니면은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되게 보완하시려고 피드백 같은 거를 많이 요구하고 계시고요. 팀플은 그냥 세계 공통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하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 번은 자기 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자기는 못하겠다고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팀플이든 어느 수업이든 학생들이 경쟁적이기보다는 서로서로 도와주고 제 시험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피치 못할 사정에 있어서 마감 기한을 늦췄을 때 늘려주시기도 하고, 모습이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수업이 보통 한 주에 1, 2회 정도 있고, 엑서사이즈 세션이라고 해가지고 조교들과 뭐 질문하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엑서사이즈 세션도 주 1, 2회 이렇게 있어서 수업이랑 엑서사이즈 세션을 번갈아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마다 다른데, 보통 수학 과목들은 시험을 통해서 성적이 많이 결정되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해서 성적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프로젝트 할 때 알토대학교 좋은 점이 자기의 의사를 많이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기가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쪽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알토대학교 장점 중 하나는요, 수업 크레딧을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다는 건데요. 졸업하기 위해서는 보통 180학점을 요구하는데, 뭐 마음만 먹으면 아니면 능력만 있으면은 한 300크레딧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80점만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요. 뭐 필수 과목이나 이제 아니면은 부전공 과목을 떠나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학문이 있으면은 신청하셔서 바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하나 얘기하자면 이 과목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제공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다른 과목이나 수업이 겹치면은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 장점을 따지자면 수업이 겹치더라도 어차피 교수님들께서 레코딩을 올려주시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알토대학교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핀란드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학생들 밥값은 좀 싼 편입니다. 그래서 약 2.6유로, 한국 돈으로 치면 3,500원에서 4,000원 사이를 내고 학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장점이기도 하자 단점인 것은 맛은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단점은 저희 학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파일럿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이기도 했지만 교수님들께서 많이 피드백을 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만큼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 외에는 딱히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알토대의 첫 번째 장점은 동아리가 굉장히 많다는 점. 파티도 되게 자주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주최하는 파티들도 많아서 자기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파티를 열고 싶다 하면 금전적인 지원도 학생회에서 받을 수 있고, 저는 지금 튜터를 하고 있는데 신입생들을 위해서 어떤 파티를 열어주고 싶다 하면 장소 제공부터 금전적인 지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 친구들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오버롤에 붙이는 배지들을 이벤트, 이 파티들을 통해서 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참가하시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지들을 파티에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 튜터링 배지, 그리고 이것도 뭐 특정 파티에서 받은 것들, 이거 이렇게 모으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직접 바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바느질을 하는 파티도 있는데, 되게 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웃깁니다. 핀란드 공대만의 특별한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때깔이 컬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입생이 되면 1년 동안 다음 밥부 기간이 될 때까지 이벤트들을 참가를 해서 신입생 포인트를 쌓아서 이 모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자를 받아야만 진정한 공대생이 됐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기제도 5학기로 한국 학기제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맞는 사람한텐 굉장히 잘 맞을 수 있지만 안 맞는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 있다는 점. 제 주변에 친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핀란드가 잘 알려진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아는 게 휘바휘바밖에 없어서 유학 준비할 때 휘바휘바만 한 100번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아직 어느 나라에 제가 간지 자세히 모르셔서 피읍 들어간 나라는 다 제가 간 나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필리핀 괜찮냐, 뭐 포르투갈은 괜찮냐, 핀란드는 괜찮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곤 합니다. 재밌었던 건 OT 기간에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주일 내내 스파르타식으로 OT를 진행한다는 게 재밌었고, 파티가 있으면 비포 파티, 애프터 파티, 애프터 파티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지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학생들끼리 되게 재밌게 잘 노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파티 때 주로 사우나를 하는데 처음에 오셔서 사우나를 가시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와서 사우나를 할 때 그냥 친구들 따라서 옷을 벗는데 정말 속옷까지 다 벗고 성별 상관없이 같이 사우나를 즐기는 문화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네.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과학인협회도 있고, 그리고 학생회도 있고, 그리고 한인교회에서 친분을 쌓을 수도 있어서 되게 다양한 루트로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핀란드 내에서도 취업할 수 있지만 유럽 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게 크게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와서 장을 볼 때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제 핀란드 사람들이 영어는 굉장히 잘해도 마트 같은 데는 다 핀란드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는 하나도 몰라서
이 돼지고기가 어떤 부위인지, 뭐 이게 어떤 양파인지, 어떤 버섯인지 번역기를 돌려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 중에 화장실 바닥만 따뜻한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다른 방들 바닥은 엄청 추운데 화장실 바닥만 되게 따뜻해서 그것도 신기했고, 또 화장실도 도서관이나 학교에 공용 화장실이 많아서 성별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나 공용 사우나가 많다는 것도 신기한 점인 것 같아요. 100만 원보다는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학식은 저렴한데 일반 물가는 되게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식을 하게 된다거나 할 때는 정말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시장을 보거나 할 때는 한국보다 오히려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봄, 가을에는 오케스트라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친구들 서머 코티지에 놀러가서 자연을 즐기든지 수영을 가든지, 겨울에는 뭐 사우나를 하고 얼음 수영을 즐긴다든지, 그냥 강에 어렸을 때 스케이트 타러 간다든지, 그렇게 자연을 활용한 취미를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겨울방학은 보통 3주여서 여행을 가기에 딱 적당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영국을 다녀왔었는데요. 정말 좋았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방학이 3개월이다 보니까 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길게 주어지는데요. 핀란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턴십 프로그램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비행기 티값을 포함해서 한 달에 대략 500유로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 국가로 가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핀란드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가 뜨지 않다 보니까 비타민을 많이 챙겨 먹게 되는데요. 하지만 저희 코사피가 있기 때문에 힘드실 경우에는 코사피 회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에게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1위라고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완벽한 천국은 아니라는 점?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냥 긍정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